집단으로 사라지는 현상이 최근 몇 년간 계속되고 있죠. 올해는 더 심각해질 거라는 게 양봉 농가 현장의 반응입니다. 본벌은 다 깨우셨나요? 저는 지난주에 깨웠는데 큰 걱정과는 다르게 6통이 살아남아서 그나마 꿀맛은 좀 볼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KBS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 인간과 벌 공존의 길을 봤습니다. 또 꿀벌들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양봉하는 사람으로서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자주 듣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라졌다거나 꿀벌 실종이라고 하면 꿀벌이 어디선가 다시 돌아올 확률도 있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하지만 방송에서는 아직도 벌이 사라졌다고 하고 또 벌 실종에 대한 원인을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그 KBS 다큐멘터리에는 메인이 딸기 농사이고 양봉가는 그냥 피해 농민 정도였습니다. 또 거기에 국립농업과학원인가 어딘가에서 차양시설에 관해 연구하는 것도 보여주고 벌수의사가 나와서 혼자 조사도 하고 원인으로 벌에게는 먹이가 중요한데 이게 나쁘다고도 합니다. 다큐멘터리 끝에 가서는 산에 나무 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벌에게 먹이가 중요한데 산에 나무가 벌목돼서 산에 나무를 심습니다. 다들 고생이 많습니다. 잘 만든 다큐멘터리였습니다. 하지만 보는 내내 인간과 벌의 공존이 주제인데 양봉가의 위치가 아주 미미합니다. 양봉가보다는 이 다큐멘터리는 어떤 목표가 있어 보입니다. 부산대 조경학과 홍석환 교수가 말했듯이 지자체가 기업 후원받아 소위 밀원숲 조성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 먹이 핑계를 대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양봉은 사막에서도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통에서도 양봉가는 꿀을 따며 시베리아에서도 양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벌 실종으로 포털에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벌 실종에 관한 원인이 참으로 다양합니다. 벌을 11년간 관찰하신 어느 시민단체 회원은 벌 실종이 벌이 살 수 있는 곳을 붕괴해서 벌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공원 조성이 아니라 아파트나 짓고 하면서 숲이 도시화하면서 생긴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음식물 쓰레기를 발효할 때 생기는 가스로 벌들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또 조명 사업을 하시는 분은 많은 가로등 때문에 벌이 돌아오지 못한다고 하고 또 태양광 사업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태양광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배기가스와 휴대폰의 전자파 때문에 벌이 집을 못 찾아와서 사라졌다고도 합니다. 이러다가는 김서방네 돼지가 새끼를 낳아서 벌들이 다 죽었다는 말도 나올 판입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벌은 꾸준히 줄었습니다. 미국은 2009년부터 벌들이 줄어서 지금은 65% 이상 감소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떠한 이유와 설명 없이 꾸준히 줄어들어서 지금의 상황까지 왔습니다. 눈에 띄게 줄었지만 우리나라 양봉 농가의 농민들이 병원에 실려갈 만큼 고생해서 줄어드는 벌들을 지켜냈고 또 꿀도 수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갑자기 벌 실종 사건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올 정도로 오락거리가 되었을까요? 산에 나무를 벌채해서 꿀벌이 사라졌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꿀벌 폐사는 이름에서부터 사라지다, 실종 이렇게 불리기 시작하면서 각종 이익단체, 정치단체들이 여기에 숟가락을 얹으면서 자신들의 이해와 부합하도록 국민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양봉 농가들은 양심껏 양봉하려고 개미산과 옥살산 등으로 방제하다가 병원 신세를 지고 또 폐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도 봤는데 그 반대편에서는 꿀벌 실종이 마치 살인범을 찾듯 재선축 농약 방제다, 태양광이다, 산의 벌목이다 등등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다양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국민은행이 옥상에 벌을 키운다고 합니다. 제발 그럴 돈이 있으면 양봉 농가들에게 좀 더 지원하든가 아니면 기업, 대학, 정부, 농가가 참여하는 연구센터를 만들어 주십시오. 다시 말해 벌은 양봉가들이 잘 키웁니다. 소가 집단 폐사하면 서울 한복판 빌딩 옥상에서 소도 키울 것입니까? 벌 폐사의 주요 원인은 바로 아응의 질병, 영양 부족, 살충제로 굳어졌습니다. 이 원인 중 현재 가장 파급 효과가 큰 것이 바로 아응해입니다. 응애류가 기후변화의 가장 큰 수혜자이기 때문입니다. 기후변화가 극심할수록 과수농가 역시 살충제를 많이 칠 것이고 양봉인들도 벌통에 더 많은 약을 쓸 것이며 결국 죽어나는 건 꿀벌뿐입니다. 이 원인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2009년부터 CCD 군집 붕괴 현상이라고 해서 모든 연구 집단들이 이 현상, 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매달렸습니다. 우리나라와 너무 대조되지 않나요? 우리나라는 벌이 실종되었다고 하면서 농가와 상관없이 테이블 위에서 떠들기만 합니다. 떠들어댈수록 많은 지원금이 나오겠지 했는데 올해 예산마저 줄어들었더라고요. 재미는 벌통 근처에도 와보지 못한 사람들이 다 보고 정작 땀으로 흥건한 고무장갑을 끼고 죽자 살자 양봉에 매달린 사람은 실종이든 말종이든 돈도 안 되고 벌마저 죽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본 이야기 몇 개를 전하고 마칠까 합니다. 러시아 꿀벌은 진드기 번식을 억제한답니다. 러시아 꿀벌은 진드기 번식을 억제하는 능력으로 인해 다른 꿀벌보다 바로와 진드기 개체수 증가가 더 느립니다. 이제 양봉하려면 러시아까지 가야 하나 고민이 될 지경입니다. 또 우리가 사용하는 벌통에 대해 생각을 좀 해봐야 하는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땅에 제초 매트 깔고 그 위에 벌통을 놓는데 지면과 붙어 있으면 응애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우리나라 어느 유튜버가 양봉장을 지으면서 지면에서 좀 떨어지게 해서 설치하는 걸 봤습니다. 디지털 벌통 어쩌고 하는 일이 국가 시책처럼 펼쳐지고 있는데 그보다는 이게 우선이지 싶습니다. 그리고 약재 처리하고 소비에서 떨어진 응애가 다시 벽을 타고 기어가거나 꿀벌에 붙어 다시 기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채반 같은 걸 설치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이것만 해도 15%가량 응애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미국에서 5.3mm 크기의 소방보다는 약 4.9mm의 소방으로 된 소비를 선호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소방이 작을수록 바로 아응애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벌로 응애를 유인해서 제거하는 방식을 생각하신다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구소비보다는 봄에는 새소비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응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로 아응애의 수는 처음에는 천천히 증가하다가 감염 3년이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그 수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면 이미 그 수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응애 밀도 조사를 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에 한 번씩 바로 아응애 밀도를 조사해서 보고를 해야 한답니다. 그만큼 바로 아응애의 피해가 심하다는 말이고 바로 아응애는 양봉가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해충이라는 말입니다. 끝으로 공무원과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꿀벌을 매개 곤충으로서의 역할만 강조하면 우리나라의 양봉 인구는 급격하게 줄어들 것입니다. 양봉 인구를 늘리는 방법은 지원이 아니라 대체당으로서의 꿀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소비를 늘려주십시오. 그리고 벌이 사라져서 환경이 걱정된다면 거기에 우리 양봉가들을 앉혀서 대화를 좀 해보세요. 다른 건 몰라도 양봉가들에게 벌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또 다른 의미들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생기니까 그 누구보다 더 절실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